네,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네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투자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바이오 파마를 더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이쯤이면 됐다 하고 주가의 반응이 워낙 없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치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뭐 29,000원대, 8,0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죠. 주식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급한 건 사람의 마음 뿐인지 주식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 게 지금의 현 하늘바이오 파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늘바이오 파마가 하락하는 이유나 아니면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아직 데이터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것 같고, 최근 이뮤노반트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좀 바닥 테스트를 좀 한번 더 하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한 반영이 사전에 좀 됐을 때는 좀 올랐다가 그 이슈가 좀 꺾이면서 좀 단기 하락을 좀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내용들은 딱히 하늘바이오 파마나 이뮤노반트 이슈는 따로 없었습니다. 뭐 경쟁사 아제넥스에 대한 이슈도 따로 없었고, 아제넥스는 FcRn 저해제 약물인 에프가티지모드의 그 하이투룰로 SC 제형이나 그 뭐죠 프리필드 시린지 PFS 제형이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사 약물이 잘 팔리는 게 사실 경쟁사 입장에서는 뭐 굳이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한올 입장에서는 아직 약을 출시하지 않았고 FcRn 저해제 시장에 대한 증명이 그 아제넥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 FcRn 저해제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올이 타겟하는 약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제넥스의 MG 중증 근무력증은 사실 그 환자 타겟 수가 뭐 그렇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도 뭐 몇만 명 잡고 있지는 않은데, 그리고 CIDP 환자 또한 알제넥스가 지금 PFS 제형으로 지금 투여를 하고 있지만 환자 대상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만 명 수준이고, 그래서 이 둘을 합해도 사실 10만 명이 되지 않는 환자 수인데, FcRn 저해제 계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레이브스병 환자 수는 약 불응성 그레이브스 환자만 33만 명 수준을 거의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FcRn 저해제의 그 시장이 커지는, 아제넥스의 매출로 인해서 시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레이브스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출시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한올의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생각한 것보다 그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는 구간이 있고요. 기대감은 아무리 있어도 그 시기가 되지 않아서 반영이 늦게 되는 구간이 있어요. 주식에서 이런 거 있죠. 저희는 한올 주주니까 미리 정보를 다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하고, 정보라고 하기도 그래요. 공부를 다 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바토클리맙의 데이터가 올해 9월에 학회에서 9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있는 학회에서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완전 관해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거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에서는 지금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불응성 그레이브스 환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던 다른 지금 현존하는 약물에 반응이 없던 환자들 중에서 약 10% 정도만이라도 관해를 이룰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약물이 없던 환자들, 고통을 받고 있던 환자들이 이 한올, 이뮤노반트의 약물로 인해서 더 이상 약을 투여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자가 대상 환자의 약 10%만 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발전이다. 만약에 그 정도면 완전 관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이 없던 환자들이 어느 정도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오는 환자들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약이 생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약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그
그 항갑상선 약물 치료제로 ATD로도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조절되시는 분들은 그 약 드시면 되고, 만약에 안 되는 분들은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그 수술적 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수술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받든 꾸준한 약물 복용이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갑상선 조절 약물이. 근데 지금 그런 것 저런 것 전혀 들지 않고 수술을 해도 안 드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바토클리맙이나 이뮤노반테 약물을 넣었을 때 관해 또는 질병이 컨트롤된다 정도까지 온다면 그레이브스병 약물에 대해서 약물이 전혀 듣지 않던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의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는 물론 회사 업데이트로 회사에 유리한 내용만 발표할 수도 있어요.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에서도 그냥 우리 업데이트 콜로 하고 질문 정도 받는 수준으로 하고 답변 회사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도 우리가 유리한 것만 보여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학회로 간다는 건 제 생각엔 미국 분위기가 어떤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쪽 갑상선 학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새로운 바토클리맙 치료 방법에 대한 약물의 치료 기전을 제시하고 그 근거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그 갑상선 관련 질환의 전문의들에게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고, 또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 확대와 함께 남은 지금 로이반트와 이뮤노반트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 대상 환자를,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빠르게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회에서 발표하는 건 너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9월 10일에서 14일 날 이루어지는 갑상선 학회에서 이런 그레이브스병 바토클리맙 6개월 미약물 투여 관해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 주주들은.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알고도 투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고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슈화가 되거나 이게 뭔가 좀 공개적으로 뭔가 이게 긍정적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해서 뭔가 이슈화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주식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빨리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데이터를 모아가는데 왜 이런 좋은 데이터가 기다려지고, 왜 좋은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나중에 향후 이런 학회에서 발표가 어떤 파장으로 이어지고 어떤 기대감으로 또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지? 라는 건 이제 우리 마음, 이제 한올 주주의 마음이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추후에 공개되고 결과가 공개되고 좋은 결과들이 공개되고 학계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그거는 추후에 주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주가는 안 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지만 주식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관심이 생기면 반응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고 향후 데이터까지 좋을 거야 라는 관심이 생기고 이 약물 뭔데, 다른 파이프라인이 뭐가 있는데 내년에 뭐가 기대되는데 라는 관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주가는 반영을 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이나 이렇게 급하게 오른 주식들 있잖아요. D&D 파마텍이나 이런 주식들 보면, 잘 보면 알테오젠은 사실 실적으로 이어질 시간이 그렇게 머진 않았어요. 한올에 비해서. 한올은 지금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2027년, 2028년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실기에는 지금 너무 이르고요. 2026년 내년부터 이제 IMVT140이 아이메로푸르바트라는 물질명을 가진 그 약물에 대한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성공 확률이나 성공 기대감 같은 것들이 주가에 실리면서 조금씩은 상승은 할 수 있으나 아직 FDA 승인이나 실적까지는 아직 먼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한올이 갈 길은 아직은 좀 멀리 남아있다. 주가가 급하게 오를 내용은 아니다. 이런 실적 기대감을 3년치 내용을 3년 후의 내용을 미리 땡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한다면 오히려 지금 매도 타이밍일 수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D&D 파마텍 같은 경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판매, PDUFA, FDA 승인 허가가 9월 말 좀 안 되게끔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SC 제형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매출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도 수치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현금의 흐름이 좋아질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있는 주가입니다. 지금 주가가.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가려면 다른 계약들이 터져주거나 아니면 의외의 계약들이 터져주거나, 계약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계약들이 터져주면 주가에 그렇게 큰 반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박이 터지거나 아니면 더 큰 계약이나 다른 예상치 못한 물질들에 대한 SC 제형 변환 계획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약물은 SC형으로 알테오젠을 선택해서 전환하게 될 거야, 아니면 계약이 됐어,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 임상 잘 될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서 예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40만원까지 올라온 알테오젠은 어느 정도 좋은 호재들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느낌은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50만원, 60만원, 70만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계약이 터진다면 더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좋은 계약이 나올 거다. 그리고 알테오젠 SC 제형이 향후에 성공을 할 거다. 그리고 키트루다 약물 SC 제형 변환이 머지않았다. 출시가 머지않았다. 이 정도 호재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올의 호재는 왜 반영이 안 되고 알테오젠 호재는 왜 반영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는 너무 유명해요. 지금 너무 유명해졌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유지가 되는 것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러니까 같은 기대감이 있더라도 유명한 회사는 그 호재를 다 반영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데이터가 좋지만 유명하지 않은 회사는 주가가 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좋더라도. 근데 이제 나중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이 회사도 뒤늦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알테오젠 어느 정도 호재를 많이 반영한 가격대로 지금 주가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호재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60만원, 70만원을 또 달리기에는 참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천당제약은 제가 공부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장기지속형인가요? 삼천당제약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구용으로 만드는 거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기술의 실체를 제가 잘 몰라서 정확히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다만, 사실 이 18만원, 19만원, 20만원까지 갔던 삼천당제약 제가 공부하셨던 분들은 반박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워낙 고공을 달리고 있는데 기술의 실체가 정말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그 출시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좀 많이 실려있는 주가다. 삼천당제약도. 그 다음에 D&D 파마텍 같은 것도 지금 일라이릴리나 어젠가 그젠가 발표한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약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데이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라이릴리도 생각보다 체중 감량 정도가 그렇게 많이 증가폭이 그렇게 증권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퍼센트가 덜 나온 것 같아요. 체중 감소 폭이. 근데도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머금고 있던 일라이릴리가 조금 실망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만 경구용 치료제 1등 시장을 노리는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경구용 약물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고는 좀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기대치는 못 미쳤습니다. 근데 다른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도 플라시보 위약군에서 이미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구용 약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라는 대형 회사 또 대형 그 환자 대다수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많은 다수의 환자군을 모집을 해서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잘 안 나왔는데 다른 회사들의 약물도 뭐 일라이릴리 이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경구용 치료제 시장이 참 생각보다 어렵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 있어서 이 기대치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감량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너무 높아버린다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약물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도 한 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물론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D&D 파마텍이 제가 알기로는 임상 1상 뭐 이렇게 2상 이제 넘어가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3상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았고 많은 돈이 필요할 거고요. 뭐 기술 수출을 한다면 대형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거금을 받고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실려 있어서 주가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워낙 경구용 비만 치료제든 이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고 중국이든 뭐든 경쟁 회사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제가 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겼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큼 타겟하는 회사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을 다 이겨서 우리나라의 회사가 딱 픽이 돼서 D&D 파마텍이라는 회사가 픽이 돼서 기술 수출이 된다면 뭐 박수 칠 일이죠.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그 센티가 좋아질 겁니다. 그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D&D 파마텍 기술 수출 된다면.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임상 1상, 2상 단계에 있는 물질이 물론 기술 수출될 수 있지만 1상, 2상 단계면 사실 기술 수출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으로 기술 수출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과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성과 검증이 덜 된 상태로 기술 수출이 되는 거면 사실 비싼 값을 주고 대규모 제약회사에서 그 회사를 인수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진 회사들은 중국도 많을 거고요. 아마 미국 뭐 바이오텍 회사들도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봐서 대형 제약사가 일라이릴리도 실패한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약물들을 가지고 다른 약물들을 더 인수를 해오기 위해서 더 비싼 값을 주고 인수를 해오느냐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지불해서 인수를 해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D&D 파마텍이 뭐 그러지 않을 법은 아니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래야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센티가 좋아지니까. 아무튼 근데 주가의 위치나 주가의 지금 상태는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28,000원, 9,000원. 이럴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저는 눈길이 가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주가들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뭐 많이 떨어진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이 회사 무슨 회사지? 하고 사업 보고서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경쟁력 있는데 라면은 밸류에이션이 싸졌으면 그래도 모아가 볼 만한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의 좀 투자 철학인데 우리나라 투자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행 따라가는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묻지마 매수 구간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안 망할 거다라는 게 생겨요. 이 회사가 이 정도야? 와 일라이릴리 이기겠는데 D&D 파마텍 이 정도야? 막 하면서 그런 좀 뭔가 이런 그 집단지성이 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천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그렇고 제가 뭐 디스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회사 별로입니다가 아니고요. 다 좋은 회사들인데 뭐 제가 공부를 잘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다.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D&D 파마텍이든 삼천당제약이든 알테오젠이든 지금 회사가 주가가 싸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향후에 더 잘 될 거야 라는 걸 깔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에 더 잘 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은 사실 이미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만원대, 알테오젠 40만원대, 삼천당 제약 18만원대, D&D 파마텍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만원 이상 됐잖아요. 12만원이었나. 아무튼 지금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향후에는 더 잘 될 거야, 지금 싼 거야 라는 것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2배, 3배 가는데 시간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테가 40에서 80만원 가는데 뭐 물론 좋은 계약이 터져주고 하면 제 예상을 깨고 뭐 2년, 3년 만에도 2배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다른 떨어진 회사들 중에서 좋은 회사들도 많다. 그러니까 2배, 3배 가려고 준비 중인 회사들이 더 좋은 회사,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한올바이오파마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고 같은 구독자분들끼리 모아 계시고 같은 주주분들끼리 이렇게 모여 계시다 보니까 와,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무도 몰라요. 주변에 한올바이오파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요. 주가가 왜 이래? 바닥이네. 얘네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나 하고 이제 턴어라운드 올라오나? 아, 근데 너무 떨어져서 부담스럽다. 못 산다. 무섭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진짜 이 회사를 믿고 사고 꾸준히 모으고 하시는 분들이야 사고 계시고 뭐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위기를 좀 알고 이게 FCRN 저해제가 이제 막 개막이고 아제넥스가 자리를 선점은 하고 있지만 시장이 커지고 있고 한올이 두 번째 경쟁사로 들어오긴 하지만 데이터는 더 좋고 나중에 편의성에서 따라잡을 수 있고 질병 확장 능력도 더 뛰어나고 IgG 감소 농도도 더 높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끼리는 떠들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다 알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는 거야? 우리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럴 때 관심이 생기면 그 제가 매번 표현드리는 말씀이 그 마른 건조한 산에 우리나라 산불 크게 났었잖아요. 건조한 산에 담배꽁초 하나만 떨어져도 불씨가 확 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관심을 딱 받기 시작하는 구간이 오면 그때 2배, 3배 가는 거는 순식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한올바이오파마가 그럼 내년에 2배, 3배 갈 거냐? 이거는 제가 모르죠. 사람들의 관심을 언제 받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땐 140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증권사에서 그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고 이뮤노반테에서도 뭐 M&A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아마 많은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D&D 파마텍이 5배 갈 거냐? 삼천당이 5배 갈 거냐? 알테오젠이 5배 갈 거냐? 한올이 5배 갈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알테오젠, 삼천당, D&D 파마텍 뭐 다른 회사들도 많습니다. 기대감이 지금 몰려있는 회사들은 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회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2배, 3배 갈 거면 더 많은 데이터, 더 좋은 데이터, 진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계약이 터져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대감을 머금고 있는 회사가 5배 가는 거랑 아예 기대감이 없는 회사가 5배 이제 기대를 받으면서 5배 가는 거랑은 이 속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알테오젠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이미 관심을 받기 전부터 관심이 아무도 없을 때부터 들고 계실 때 6만원, 5만원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40만원 간 거는 그때 관심 없을 때 지금 한올처럼 관심 없을 때 사 모으셨다가 관심을 확 받으니까 이게 확 올라간 거거든요. 계약도 터져주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이 회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꿈이 그려지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올라오게 된 거고요. 뭐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D&D 파마텍은 제가 데이터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D&D 파마텍은 상장한 지도 많이 안 되기도 했고 과거부터 모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관심이 없을 때부터 모아오신 분들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가는 반응을 한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임상 3상급 임상을 지금 5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질병 확장력도 뛰어나고 편의성도 SC 제형으로서 편의성도 담보되고 있고
경쟁사보다 데이터도 더 좋게 나온 것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MG 증증근무력증에서도 그렇고요.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많은 회사들을 사서 미래에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이 회사는 잘 되면 미래에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이 수익률 차이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많이 난다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사오셨던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이나 뭐 전부터 계속 사오셨던 분들은 지금 그 구간을 노리고 계시는 거고요. 한올은 아직 그 구간이 안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삼천당, D&D 파마텍, 알테오젠 다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고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사기엔 부담스럽다. 아니, 단타 하시는 분들은 파도만 잘 타면 되기 때문에 사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회사 정말 믿어, D&D 파마텍이든 삼천당이든 알테오젠을 난 정말 믿어, 장기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믿고 계속 사시면 돼요. 그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믿지 않고 그냥 이 회사 좋은 회사라고 그랬는데 너 왜 이 회사 욕해? 이 회사 이거 주가 비싸다고 네가 뭐라 하는 거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들어오시는 철학을 갖고 계시는 확률이 높긴 한데, 아무튼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제 생각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하시는 거고, 뭐 제 이야기 듣고 뭐 만약에 마음이 흔들리시고 철학이 흔들리셔서 난 이 회사 좋게 보고 샀는데 너꾸리가 비싸다고 했다, 마음이 흔들리네, 이거 팔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실 때부터 잘 모르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주식을 파신 분들은 사실 투자 철학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샀는가, 세 번째는 사고 나서 공부한 거 아닌가,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 아닌가. 뭐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나는 이 회사 장기 투자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더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확신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 말씀 듣고 너 때문에 이게 떨어질 것 같다, 팔아야겠다, 불안하다, 왜 욕하냐 하시는 분들은 일단 투자 철학이 일단 정립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D&D 파마텍이 2배, 3배 갈 수도 있고요. 삼천당이 뭐 5배, 10배 갈 수도 있고요. 알테오젠이 200배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는 좀 비싸다는 생각들이 드는 회사들이 좀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올은 아직 바닥이고 아무도 모른다. 뭐 뉴스 기사를 내도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한올도 그렇고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세가 있는데,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꺾인 것들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의치 않고 기업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 옳다구나, 생큐구나 하고 이제 사는 입장이고요. 매크로 이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파월이든 트럼프든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요. 올해 안에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한올 주가 떨어져도 25,000원, 6,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 구간이면 과거 두세 달 전에도 그랬는데 그 구간에 또 매수하면 되고요. 예, 나중에 뭐 금리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한올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좋게 나오고 이뮤노반트가 데이터 발표를 좋게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회사만 보고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많이 오르기도 했고, 바이오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높기도 했고, 물론 일부 회사의 수급이 다 쏠려 있어서 다른 회사들은 다 무시받고 있지만 그 와중에 또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좀 싸게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나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한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최근 모멘텀은 9월 10일에서 14일에 이루어지는 갑상선 학회,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로이반트 CEO가 이번에 그 업데이트 콜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데이터가 뭐 자꾸 강조를 한 게 일부만이라도 관해가 일어나면 좋다라고 강조를 한 거 보니, 제가 봤을 땐 일부 몇 퍼센트, 한 10% 정도나 아니면 5에서 10% 한 자릿수 정도는 관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병 컨트롤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TED 상업화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좀 많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상업화가 되냐 안 되냐라는 말씀들이 많고, 그 뭐 에이프릴 바이오와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증권사 레포트로도 나와 있었고 제가 브리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테페자, TED 유일 치료제인 테페자 약물과의 부작용 비교로 인해서 한올이 좀 더 우위이지 않냐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단면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작용이 여기가 우수하니까 한올이 훨씬 나으니까 출시할 거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 보고 결정되지는 않을 거고요. 뭐 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보다 한올보다 에이프릴 바이오 약물이 더 낫다, 이건 이제 데이터를 까봐야 되는 거고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부작용이 TED 환자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뭐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3분의 1이 TED를 동반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레이브스병 단독으로 앓고 있는 환자들의 콜레스테롤보다 TED를 동반한 환자의 콜레스테롤이 더 높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TED 환자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TED 환자랑 콜레스테롤 수치랑 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느 병이든 부작용이 다 있고 하지만 그 환자에게 약점인 게 부작용으로 더 작용을 해버리면 좀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뮤노반트 나놀에서 추측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출시를 하든 안 하든 뭐 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도 보지만, 출시를 해서 일단 시장을 선점을 하고 아이메로 프루바트로 2차 선점을 진행을 한다라는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미리 선점 시장에 진입하는 면에서부터 봐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안 열어둔 건 아니지만, 아예 그것만 믿고 투자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열이 좀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실망감을 갖고 또 그 회사를 주식을 팔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짧게 시간을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아이메로 프루바트 부작용이 없는 아이메로 프루바트 물질에 대한 데이터 공개까지 내년까지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TED가 상업화가 되든 말든 저는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하는,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좀 조급해지지 않는 효과가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어느 분은 상업화 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상업화해도 상업성이 좀 없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결국은 각자 판단의 몫이죠. 예, 저는 뭐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정립을 하셔서 안전한 투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좀 F적인 마인드보단 이 회사는 잘 되어야만 한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투자하는 마인드보다는 좀 T 마인드로, 이성적인 마인드로 전환을 하셔서 그렇다면 내 계좌나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큰 이슈가 많진 않아서 그냥 투자 철학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랑 한올바이오파마 주가의 위치, 다른 바이오텍들, 수급이 쏠려있는 다른 바이오텍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와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개인 의견들은 저는 다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고, 제가 틀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뭐 그것 또한 제 판단이기 때문에 제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틀린 내용들이나 뭐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런 생각들 또한 존중합니다. 그 생각들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뭐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엔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뭐 바이오 회사의 전문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고 있다 뿐이지 다른 회사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제 구독자분들이나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너그럽게 받아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인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아직 한 20일 정도, 데이터 공개까지는 한 20일 정도가 남았는데 아무쪼록 그때 틈틈이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 또 공유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도 또 열심히 영상을 꾸준히 평일에도 시간이 된다면, 허락한다면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시는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단기 목표가 1000명인데 지금 860명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표에 꼴이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꼭 눌러주시고, 댓글은 이제 필요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달아주셔도 되고, 최신 데이터가 나오면 댓글로 또 달아주셔도 되고요. 저도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이제 여름 열대야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